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이어갈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 네, 잘 반갑습니다. 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펄어비스 20만 원에 15%요. 20만 원에 15%. 네. 펄어비스. 그래도 요즘 좀 반등을 주죠. 네. 매수하신 지는 지난달에 하셨을까요? 6월 초에 했던 것 같은데, 6월 달에. 좀 오래 기다리셨구나. 예. 네. 한번 위로 갔다가 출렁출렁한 걸 겪으셨어요. 예, 김민식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펄어비스 20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지금 매수가 근처에 와 있으니까 이거를 네. 던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등하고 있는 와중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기쁘시겠죠. 그러면 네. 이게 앞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체는 누구이냐, 그리고 최근에 업종 동향은 어떨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게임주 중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양이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돌아설 때 게임주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펄어비스는 눈에 띄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 기관이 매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의 흐름과 기관의 흐름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펄어비스의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주체는 기관이었고, 기관은 하락세가 시작될 때쯤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했다가 상승해서 나올 때 누가 이끌고 올라오느냐를 보면 기관이 이끌고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현재 그 누적 매수세는 전 고점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급등세가 나왔으니까 조금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상승세를 타고 간다면 안전하게 전 고점 지지대인 21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은 들고 가시자라고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유 의견? 알겠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펄어비스 긍정적인 평가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입니다. 예, 여보세요.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모지역 스튜디오. 네. 모지역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 예.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 20%예. 예. 16,500원에 20%.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어떤 거 예. 보고 매수하셨어요? 누가 추천해서? 예. 그러셨어요. 예. 이 상장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고 새내기주에 속하는데 알겠습니다. 컨텐츠 관련주라서 김명우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시각 특수 영상을 제작하는 그 전문 업체입니다. 그 미국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도 그 유일한 한국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우선 재무제표부터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배가량 늘어났는데, 이 이유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VFX, 즉 그 시각 특수효과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받은 수주량과 그리고 최근에 중국향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스크린X 제작 편수의 증가로 인해서 그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 5G 통신 기술이 이제 상용화 된다고 하면은 위즈윅 스튜디오에서 지금 진행 중인 그 AR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 역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요런 기대감과 실적이 좀 차트에도 반영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 지난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난 그 6월 13일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좀 하락 추이에 있습니다. 뭐 2달 정도 매수한 2달 정도 이제 지나셨다고 했는데 아마 요즘 요때 이게 매수를 하시고 좀 아마 거의 하락하는 것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으로 지금 최저가 9,000원에서 최고가 22,000원까지 올랐다가 조정받아서 지금 현재가는 뭐 지금 박스권을 굳이 이제 그거 본다고 하면은 15,000원 부근 상단 그리고 아랫부분은 뭐 한 3,000원 부근 하단부 형성해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부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지대로도 작용한 점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당장 지금 15,000원 부근 요 좀 매물대를 뚫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지금 16,500원이신데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신 다음에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절가를 13,000원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여기 아랫부분인 13,000원으로 잡아드릴 건데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00원 도달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비중 축소나 종목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13,000원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셔서 매수가 범위 혹은 약수익권에서 종목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통신사들이 5G 투자와 맞물려서 이 위즈빅 스튜디오나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의 이 컨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주가의 수준에 문제가 있고 업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김민식 전문가께서는 일단 김명호 전문가께서는 일단 지금 주가의 수준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주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 위에 아래, 상단, 하단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휴네시온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800원, 비중 1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마침 또 추가 매수하면 우리 김민식 전문가 자리하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할까요? 일단 휴네시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 스토킹에서 한번 방송에 나갔고 그리고 투자 의견 고 의견 나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 보안 관련해서 우리나라 2022년까지 8천억 이상 정부 투자 기금이 마련돼서 투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에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슈를 받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락이 너무 심해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일봉으로 기술 분석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60분 봉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분 봉으로 보면 최근에 고점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이 계속해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종목은 삼각형으로 모여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곧 위든 아래든 방향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 양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봉,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얘기는 어떤 세력이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해라라는 건 아니고요. 전 고점대인 6,400원대를 상향 돌파할 때 그리고 거래량이 실릴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대인 7,300원, 안전하게 잡아서 7,300원이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자면 8,3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너무 센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시죠? 문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네시온 먼저 받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포스코 ICT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8,300원, 비중 30%. 아이고, 손실이 깊으시네요. 거의 반토막까지 갔다가 오늘 한 3%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4,925원. 김명호 전문가님,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2018년도 10월도 아니고 그 전인 2018년도 거의 초반에 매수를 하셔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나마 가장 최근에 그 분리매각 이슈 그 추진설에 그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따로 떼서 분리매각을 하겠다, 이런 그 카더라 소식이 좀 있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길게 하락을 해줬는데, 상한가를 간다 한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범위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좀 매출이 부진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번 연도 그 매출 그 추이를 본다고 하면 예측치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좀 매출이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어쨌거나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과거의 적자 부분을 흑자로 전환을 했고 사업이 잘 영위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차피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마음을 좀 바꾸시고 좀 더 오래 가져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수가 범위까지 오면 좋겠지만 매수가 범위까지 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좀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6,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000원에 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반토막난 주식이 6,000원 부근만 와도 지금 비중이 30%시니까 6,000원 부근에 온다고 하면은 한 비중을 절반 정도 혹은 10% 정도는 좀 절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라인은 4,5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이미 형성을 했고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 회사의 악재가 뜬다거나 아니면 국내 시장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서 거기에 같이 따라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4,500원 부근에서도 좀 비중을 축소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가격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하단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4,500원, 그리고 6,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셨어요. 1차적으로 절반 매도 의견인데 그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포스코 ICT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이어서 코리아나 보겠습니다. 매수가 4,600원, 비중 10%. 와, 이것도 추가 매수 문의 주셨어요. 코리아나 한번 볼게요. 3,47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깊게 조정을 받았다가 요 근래에 들어서 반등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게 포착이 되는데요. 김민식 전문가님, 이쯤에서 조금 더 사놓을까요?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적으로 의견이 잡히고 있는데요. 예. 일단 화장품 업종 업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 업황은 최근에 중국과 굉장히 관련이 높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무역 분쟁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반등 나와줬을 때 굉장히 크게 상방향으로 돌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보여줄 땐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도 매물대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가격 매물대와 그리고 고객님이 매수하신 매물대를 살펴보면 딱 지지 저항선이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이 라인에서 4,800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다음 매물대인 4,800원 밑에서 매도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4,6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현재가 예. 몇 퍼센트 정도요? 같은 비중이죠. 10%? 네. 예. 그리고 손절 라인은 3,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황에 대해서 질문하나요? 앞서서 미중 관계가 좀 완화되면서 화장품이 앞으로 좀 괜찮을 수 있다.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진단 주셨는데 9월 1일에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아직 불확실성인데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트럼프도 충분히 알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랑 중국과 미국은 지금 현재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9월 1일 전에 부과가 되기 전에 부과에 대한 완화 혹은 취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반등에 대해서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말씀 주셨고요. 코리아나에 대해서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체크 도와드릴게요. 대한항공 문의 주셨습니다. 매입가 23,200원. 비중이 23%예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고민되신데요. 김명호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바닥이겠거니 좀 판단을 하고 매수를 좀 진행하신 것 같은데 우선 주봉상 차트를 봐도 월봉상 차트를 봐도 하락 흐름이 멈췄다 좀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2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 타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를 문의 주신 거라고 하면은 좀 더 홀딩해도 괜찮다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가 부근 2만 원대 2만 2천 원대 부근에서 좀 이제 횡보를 해준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대한항공이 과거에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었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국가의 그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다 한들 물론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바닥을 찍었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여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해서 27,5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23% 정도 비중 갖고 계신데 27,500원 부근 도달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 챙기시고 종목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라는 지금 전 저점이 21,7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0원은 손절가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은 보인다. 긍정적인 평가 대한항공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십시오. 전화 받고 문자 이어서 빠르게 확인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네,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연락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컴텍 시스템, 예. 콤텍 시스템.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요, 예, 1,970원이고요. 1,900. 50%입니다. 예, 예. 비중 비중 50%. 50%. 네. 아이고 벌써 이제 가격 말씀하시는데 벌써 막 이게 눈물 나실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예요. 예, 네. 예, 요즘 많이 떨어지다가 오늘 그래도 급반등 나오네요. 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김민식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어떤 이유로 이게 50%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을 그 가격대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먹고 나온다는 게 한 2,200원은 갈 것 같아서 그래 들어갔는데 조금 사자마자 조금 올라갔는데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50%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일단 분할 매수를 못했다라는 점이 일단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실패했다, 내가 목표한 지점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다시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다린 게 현재까지 손해가 누적된 거예요. 다시 예. 얘기해서 실패를 했다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실패한 순간에서 잘라버리자라는 게 가장 큰 교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참고로 이 종목은 50% 이상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테마 자체가 제4 이동통신 관련 섹터이고요. 제4 이동통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지금 변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줬으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인기는 있는 소재이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꺾여 있는 상황을 보면 시장이 꺾였을 때와 유사하게 꺾여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장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 회사 내부의 영향보다는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한 경향이 크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시장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의 관심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 이미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향후에 이 종목이 본전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전 고점, 전 지지대인 1650원 라인을 목표가로 가고 1650원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거기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650원 라인 목표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50원 두도록 하겠습니다. 1250원이요? 네. 예. 그럼 아유, 뭐 우리- 요정이 나오는데 요정을 받아야 예.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이 밀리기도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어떨까요? 비중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돈을 추가로 내시면서 유상 증자를 뱉는다라는 건 아까 제가 경고해 드렸듯이 현재 상태에서 비중은 늘리지 마라라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증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정은 안 받는 게 나을까요? 예, 더 이상 비중 늘리지 마십시오. 아, 예, 네, 예. 잘 이게 알겠습니다. 김민식 전문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근데 누구보다 1650원은 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민감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섹터의 그 인기도를 본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트도 저점 밟아주면서 돌아서고 양봉도 터져주면서 거래량도 터져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모양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윗꼬리가 좀 형성이 되면서 살짝 눌렸다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방향의 무게를 좀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때문에 얼마나 속쓰리셨을까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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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또 마음 흔들리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반등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1650원을 1차적인 목표가 그 이상으로 상승 여력이 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목표가 설정 잘하자라는 부분 그리고 하단이 1250원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콤텍 시스템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메디톡스요. 메디톡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만 5천 원에 20%입니다. 34만 5천 원? 네, 예, 34만 5천 20%. 원에 20%. 네, 예. 오늘 좀 떨어지면서 수익이 많이 축소됐네요. 네. 예. 오전에 났다가 내려오고 자꾸 그러네요. 그러게요. 갔다 내려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김명호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수고 제가- 많으십니다. 예, 그 프로그램 초반에 그 대웅제약 특징주 그 설명한 거 보셨습니까?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아, 그러세요? 못 그러니까 이게 봤습니다. 오늘 그 대웅제약과의 그 분쟁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웅제약한테 그 결과가 좀 유리하게 나오면서 대웅제약 네. 주식은 상승을 하고 그 메디톡스 주식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메디톡스 회사 자체가 좀 악재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우선 재무제표부터 좀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수익성 악화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랑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 추이에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더군다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그 보툴리눔 톡신을 불법으로 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도 받았고 거기다가 대웅제약과의 그 소송정도 그 아직 진행 중인데 오늘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그 정 대표, 그 대표가 최근에 그 조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사도 좀 강하게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좀 알고 여러 있습니다. 가지 악재가 있는데 그 이 회사에서 그래도 나타내는 입장은
그런 거 뭐 다 괜찮고 우리는 지금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의 메디톡스 그 제품만 잘 팔린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성공한 것처럼 중국에서 성공할 테니까 좀 지켜봐라. 좀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중국에서의 그런 성공이 소식이 들려준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지금 존재하는 좀 악재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과거 흐름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도 악재 소식에 한 20%가량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 역시 한 5%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4%대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좀 저점이다 이제 판단을 해서 좀 매수가는 굉장히 잘 잡으셨습니다. 뭐 아직 뭐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정리해라 이건 아니고요. 다만 좀 많은 악재가 있으니까 너무 큰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약수익권에서 종목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제가 40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범위를 손저가로 잡고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셔서 40만 원 부근 도달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비중 축소 혹은 종목 정리하시는 게 좋은 가격 전략이 내년까지 뭐 길게 보지 말고요. 예. 아, 네. 예, 시청자님. 더 네, 궁금한 네. 부분 없으시고요. 아유, 네, 주식 뭐 얼마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예.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이 바깥에 네. 나가셨는데 일 잘 네. 보시고요. 네. 연락 아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수익-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익 잘 챙기고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빠르게 체크 도와드릴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체크 도와드릴게요. 10% 40만 원으로 매수가가 형성돼 있다고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지금 27만 원인데요. 40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이걸 김민식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40만 원 평균 매수가라고 하면 지금 매물대가 40만 원대에 가장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같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개인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저점 찍고 돌아서는 상황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중이 제약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저점이라는 얘기는 제약바이오가 저점이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가 이제 저점에서 돌아서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조금 빠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용 그 부회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40만 원에서 지금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서 62평선 계속 저항받으면서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 거점 지지 라인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하방향으로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 찍고 돌아설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긍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향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현재 쌍바닥 찍고 돌아서는 차트의 모양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어떠한 판단을 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살짝 매도세에 나와 있긴 하지만 기관은 매수세로 들어섰다라는 것이 체크가 되죠. 기관은 최근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에 영향을 더 많이 줬던 주체는 누구이냐라고 살펴보면 기관이 이 파란색 그래프가 가격 그래프, 주가 그래프가 거의 흡사한 모양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모습이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기관은 최근에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는 현재에서 저점 잡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손절 라인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시겠다면 전 저점 24만 원을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 손절을 하시고 현재 목표가는 40만 원보다 조금 낮은 37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 24만 원, 상단 37만 원. 그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또 불안하시거나 상황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하나 더 볼까요? DR텍 보겠습니다. 매수가 1,470원, 비중 25%, 목표가, 손절가 궁금합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콕 집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수익 오늘 문의 주신 종목 중에서 첫 수익권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할까요? 예, 수익 보고 계신 거 굉장히 축하 말씀드리고요. DR텍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6월 13일에 상한가에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나라에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 발표가 있으면서 강하게 그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저점 찍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는데 뭐 매수 타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우선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뭐 손절가에 어차피 수익 보고 있으시니까 매수가 범위를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75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이 1,750원이 지지대로도 형성을 했고 저항대로도 이미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1,750원을 지금 보신다고 하면은 이 부근을 돌파한다면 하락을 했고 이 부근을 그 돌파해서는 상승했을 때는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7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이제 만약에 1,750원에 이제 도달을 한다고 하면은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부근 터치하고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비중 축소 혹은 종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R텍까지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엄선한 그 한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